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신라젠에 대해서 어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후 2시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 시간이 좀 미뤄지다가 이제 1년 8개월간 거래 정지 상태였던 신라젠의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것인지, 결정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남은 시나리오는 없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 또 제약바이오 전반에 미칠 투심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도 이 이슈를 좀 다뤄도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미 나온 이야기고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신라젠을 또 보유하신 주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여 상처 입히지는 않을까 좀 저희도 걱정을 해봤는데 일단 사실 관계를 좀 파악하는 상황에서 선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은 어떤 거길래 지금 신라젠의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 걸까요? 이제 보통 이제 상장 폐지를 하는 요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복합적으로 일단은 회사가 돈이 없을 때 상장을 폐지하겠죠.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거나 했을 때 상장 폐지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횡령 배임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이제 그 최대 주주 혹은 뭐 임원진의 경영 능력이 의심을 받을 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적자 네. 기업이고 돈이 없고 이게 일단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된다라면은 상장 폐지를 좀 결정하거나 이런 것을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일단 뭐 신라젠은 그 세 가지가 지금 거의 다 좀 부합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단 첫 번째 인상 3상이 좀 중단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고, 또 하나는 주요 임원의 배임, 대표가 배임 횡령을 했다는 것이죠. 금액이 상당합니다. 388억 정도. 그때 당시에 자기 자본의 68% 정도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횡령을 좀 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이번에 뭐 다른 회사로 뭐 약간 이제 피인수 같은 맞아요.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바이오 전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회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신라젠은 적자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적자가 3년 연속, 뭐 5년 연속 이렇게 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장 폐지 심사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단번에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조금은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된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뢰도를 잃게 됐고요. 신뢰성을 잃게 됐고 여기에 자금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의 신청을 통한 상장 유지를 노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코오롱처럼 전철을 밟게 되는 건지, 지금 이전에 코오롱도 네. 결정이 나왔지만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 아직 상장이 유지 중에 있잖아요. 그쵸, 뭐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네, 네. 코오롱 티슈진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뭐 내용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다르다. 왜 그러냐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제품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제품을 그 물질을 속여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품이 아예 그냥 허가가 취소가 된 부분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주요 임원들 배임도 있었습니다만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28억 내외의 네. 흐름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뭐 인상 시험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코오롱 티슈진하고 왜 다르냐면 코오롱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코오롱 티슈진의 최대 주주는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이에요. 네. 그러면 코오롱 티슈진 자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모회사들이 이것을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라면 이런 거에 대해 회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상장 폐지보다는 거래를 중지시켜 놓은 거거든요.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정상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하고 또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면은 상장을 할 수가 없는 회사였죠. 조건만 본다라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특례 상장이 있었지만 그런 게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분식회계를 통해서 상장을 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따진 것인데 분식회계는 인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장 폐지보다는 회사 상장을 유지하는 게 더 좋다라는 평가가 받았기 때문에 상장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하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신라젠을 비교하기에는 뭐 죄송한 말이지만 어찌되었든 신라젠은 신라젠이잖아요. 네. 뭐 코오롱처럼 혹은 삼성처럼 뭔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른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지금은 코오롱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해 봤을 때 안 좋은 상황임은 맞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신라젠이 사실 바이오 대어거든요. 한때 코사 시총 2위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 바이오 열풍 속에서 많이 매수해봤고 또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상장 폐지가 된다면은 그 손실은 혹시 뭐 보상해주는 그런 방편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손실 보상은 할 수 있는 투자자의 법 몫인 없죠.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특히 이제 신라젠이 마음이 아픈 게 거의 개인 주주 17만 명 네. 소액 주주가 있고 한 90% 이상이 소액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손실은 투자자의 몫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신라젠의 민사 소송을 걸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라젠이 그걸 보상해 줄 수 있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뭐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뭐 이러한 과정은 좀 뭐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장 폐지가 확정될 시에는 뭐 소송을 통한 보상 절차가 논의된다 할지어도 이제 주식으로 보는 그 손실 몫은 투자자분들이 고스란히 그쵸. 떠안아야 되게 될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 기존에 이 회사가 하고 있던 일들은 그럼 올스톱되는 건지 임상시험 부분에서도 차질을 빚게 되나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거래소에서 이제 퇴출되는 것이고 장외시장에서의 주식은 움직 거래가 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상장 폐지가 될 때 이제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뭐 10,000원 하던 주가가 뭐 50원 되기도 하고 뭐 100원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주식 가치로 따지면 의미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옛날에 뭐 옛날이라 표현하기 뭐하지만 한 15년 전쯤에 15년 20년 전쯤에 그 펜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펜텍이요? 네,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2005년인가요? 그때쯤에 상장 폐지가 됐다가 다시 부활해서 재상장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상장 폐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회사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영업 활동은 계속 할 겁니다. 임상 시험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뭔가를 더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모멘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상 시험이라는 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성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 그 대출을 받거나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인데 상장을 하는 이유가 상장하게 된다라면 약간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좀 좋은 조건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수가 있는데 상장 폐지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 신뢰성은 떨어지는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금을 조달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쉽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M2N도 오늘 하한가로 지금 거래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8,150원에 멈춰져 있는데 보니까 신라젠의 주식을 취득했거든요. 네. 그래서 600억 원이 손상차손 인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M2N 측에서는 재무 간의 영향은 없다.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한 것일 뿐 서로 뭐 매출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통로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주주가치 정상화를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손실은 불가피하니 지금 투자자분들의 경우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르게 나오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불똥이 이제 여러 곳으로 튀는 거죠. 만약에 이건 또 반대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러면은 네. 뭐 주가 같이 지분 가치에서 주가 급등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600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분을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폐지가 되게 된다라면 마지막 정리 매매를 했을 때 주가가 어디서 마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600억은 거의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M2N의 시가총액이 3,200억이에요. 네. 뭐 시가총액을 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작년 매출만 따진다고 해도 한 3,400억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적자 수준이에요. 근데 한 2년 정도의 매출 금액만큼의 자본이 빠져나간다. 적자 그 손실로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600억 정도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한 뭐 20% 이상, 뭐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추가적인 하락은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신라젠 그리고 M10에 대한 투자 전략,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쵸. 아직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마침 연초부터 오슴 임플란트 횡령 이야기 있었죠. 네. 그로 인해서 사실 제약바이오 내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을 많이 받았던 오스템이 그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고 네. 여기에 셀트리온은 또 증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물론 뭐 미뤄졌다고는 하는데 네. 또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고 여기에 신라젠, 매드팩도까지 계속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제약바이오거든요. 올해도 제약바이오 힘들까요? 사실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 자체가. 왜 그러냐면 네. 과거에 우리가 4, 5년 전에 뭐 제약바이오 뭐 열풍, 광풍이 불었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 주목받은 건 성장주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약 하나 개발하면 잭팟이 터진다라는 어떤 좀 기대감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 잭팟이라는 표현을 방송에 맞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잭팟이 터질 수 있는 섹터가 너무 많아졌어요. 뭐 2차 전지는 이미 확인이 되었고 뭐 메타버스, NFT 뭐 이 시장은 이제 무궁무진한 시장이 되어버린 상황이고 또 자율주행, 로봇 시장까지 최근에는 이러한 산업이 있었어? 이러한 것이 우리를 미래에 먹여 살리겠구나라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기업이 좋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임상 시험 관련해서는 돌발 변수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회사가 매출이 없다 보니까 실적은 여전히 좋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토리온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업이 악재가 나온다면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투자 심리는 급격히 훼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도 그렇게 썩 좋은 평가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성장성을 먹고 내가 몇 배, 텐배거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제약바이오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2차 전지가 그를 보여줬고 그쵸. 그리고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매력도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약바이오주는 이미 한번 광풍이 휩쓸고 간 섹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광풍이 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과거에 사람들이 집착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믿음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인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을 계속 멀어지고 있고 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도 투자를 좀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다룬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온 상황만 가정해서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보류해서 전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이야기가 있다면 그 점도 방송에서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